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방송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내용만 받아들여지는 판결이 내려져서 다른 내용은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파장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음 파일 등이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 등을 이진곤 교수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예. 뭐 정확히는 7시간 45분입니다만은 그 7시간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서울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럼 대다수는 뭐 다 방송을 할 수 있게 했대요. 뭐 수사, 그러니까요. 그 수사 상황과 관련된 거라든지 예. 무슨 사적,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도 전혀 없는 순수 사적 문제라든지 예, 예. 또 뭐 언론사에 대해서 비방한 거. 뭐 본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예. 언론사에 가만 안 대해서 놔두겠다든지 아주 착한 감정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내가 청와대 가면 뭐 어째버리겠다. 뭐 어쩌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예.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한 대부분은 방송해도 된다고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오히려 혹을 더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쓱 봐주는 척 하면서 대화해가지고 위로하는 척하고 말이지 이해하는 척하고 전화를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53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그걸 다 녹음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인간 간에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기획 녹음이랄까 그렇죠. 녹음 공작. 그래서 지금 이 통화를 한 유튜브 방송에 서울의 소리라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이명수 기자가 53번에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데 이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열린공감TV는 그 줄리 사건을 또 터뜨린 데 아닙니까? 이 두 유튜브 방송이 서로 짜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명수 예. 지금 김건희 씨 대해서 또 아주 뭡니까 정대택 씨라고 있는데 열린공감 TV에서 뭐 줄리 사건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무슨 뭐 어떤 검사하고 동거하고 말이지 이런 거 했다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그 통하면서 옆에 정대택 씨 뭐 우리 늘 온다 뭐 이러면서 아주 신뢰를 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건희 씨가 그럼 정대택하고 그렇게 친하고 하니까 설득할 수도 있고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래가지고 기사를 쓸 때도 열린 공감 TV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 동거라는 이게 대해서 부인하는 기사를 써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가 정말 나한테 호의적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열린 공감 TV에다 대고 그거 미끼야. 그게 서로 짜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획이지 말하자면. 서울 소리하고 열린 공감 TV하고 서로 짜고. 근데 법원이 그 의도를 몰랐다. 아니면 공익적 가치 때문에 그랬다. 그 법원도 저는 물론 뭐 이게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자기 녹음 그러니까 통화 당사자가 녹음해서 그걸 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네. 그러니까 그는 그거 불법으로 걸 수는 없지만은 그 의도는 보면 세상 누가 보더라도 뻔하게 그 의도가 들었네. 아니면 의도가 없으면 53번을 통화하면서 그 일일이 녹화를 다 했겠습니까? 참 녹음을 다 했겠습니까? 녹음을 했으면은 자기들이 보도를 했어야죠. 단시간에 그런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지금 6개월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중간중간에 여기 서울의 소리도
뭐 유튜브 방송이지만 언론적 기능을 아주 담당하고 있으면은 언론사가 기사가 되는데 왜 기사를 안 쓰고 6개월간 묵혀가지고 그걸 결정적인 때 MBC 같은 친여 매체한테 주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지금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분이 다른 분 같으면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 부인이고 결혼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결혼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시를 했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식견과 비평을 갖고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라든가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 언론에 대해서 자기의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 이게 이제 재판부 생각인데 저는 그 부분도 일견은 또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뭐 국민의 알 권리 그 차원에서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의 모든 그 언행은 다 공적인 의미를 갖느냐. 그게 다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될 그런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예. 물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공인이고 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적인 전화에서 내가 했던 말을 그것이 이 사람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후보 부인이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우리 둘이 이야기할 때 마음에 없는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해가지고 그건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 재판도 이번에 보니까 재판이 너무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그 국민이 왜 개인의 사적인 전화까지도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좀 그런데. 근데 재판부나 또 그 서울의 서리측 그 백운종 대표 이야기는 이명수 기자가 전화를 할 때 내가 기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혔고 취재라는 내용도 밝혔고 또 그 김건희 씨의 사무실까지도 찾아가서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게 또 저쪽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내가 기자라는 거하고 내가 기자라서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을 취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건 안 했는데 가서 내가 기자입니다 했으니까 그건 기자는 의리 취재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아니 기자도 사람인데 같이 개인적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할 그 대화는 이게 취재 대화가 아니죠. 그 취재 대화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이것을 녹음해가지고 아까 거기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기가 취재를 목적으로 했더라면 자기들 보도해야지. 그런데 그걸 MBC에 갖다 넘겨줘. MBC는 또 그걸 받아. MBC가 명색이 말이죠. 공영방송으로서 비교도 서울의 소리 이것은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니까 뭐 언론이고 이렇지만은 사실 그동안 보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언론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뭐 서울의 소리든 우리 방송이든 유튜브 방송은 법적으로 언론이 아닙니다. 시사 서비스 기관이요. 시사 서비스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뭐 과거에도 인터넷 신문이 언론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가 인터넷 신문은 이제 언론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유튜브 방송은 언론적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언론으로서의 편입이 안 돼서 뭐 방송법이든 무슨 언론중재법이든 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기자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론은 아니죠. 그러나 언론적 기능을 현실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조만간 언론으로 이제 편입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워낙 유튜브의 영역이 이렇게 확산되고 또 확장되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문제는 이제 MBC에서는 나머지 부분 이 재판에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16일이죠. 일요일 오후 8시 20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이 되겠죠. 그러나 과거의 채널A 사건이라든가 또 김건희 씨의 그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 문제까지 벌어진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과연 서울의 소리라든가 열린공감 TV가 순수하게 말씀하신 대로 취재 차원에서만 꼭 이 김건희 씨와의 그런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고 그렇게 장기간 그 녹음 내용을 축적을 했겠느냐. 그 뒤에 뭔가 기획자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 다음에 백은종 씨라는 이 사람 말이죠. 그동안에 자기들이 뭐 언론 활동을 했든 뭐 정치 활동을 했든 하는 것 보면, 그 성향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에도 보니까 국회에서도 막 이쪽 우파 측하고 굉장히 뭐 갈등도 빚고 서로 싸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그 광경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유튜브도 앞으로 언론으로 편입되는 건 맞는데 그러자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건 갖춰야 되거든. 취재 윤리라는 게 있는 거. 그거 안 갖추면 언론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방송이 되면은 뭐 그것은 유튜브가 언론이냐 아니냐는 변론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파장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지금 또 이른바 이 별지라는 걸로 그 9개로 축약된 내용이 지금 돌아다녀요. 저도 제 핸드폰에 누가 보내줘서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파장이 불가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풍이 불지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타격으로 올지 그건 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기서 뭐 사적인 대화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하니까 거기서 그렇다고 뭐 엄청스러운 어디 그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역시 뭐 김건희 씨라도 뭐 다른 뭐 일반 시민 누구하고나 또 마찬가지네. 뭐 감정을 푸는 거라든지 또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뭐 점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는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까지 나올 건 별로 없어요.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세연 있잖아요. 예.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서도 그 한 방송하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거기서 가세연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가세연에 대해서 기생충이라고 말이지 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도 그러더라고. 아니 그 대화 내용 중에서 가장 쇼킹했던 것이 가세연은 기생충이다 이거 아니냐.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 버리니까 사실 MBC가 나중에 보도해도 그게 새로운 충격파를 촉발하지는 않을 거다. 그 점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다 흘러나왔으니까 그게 새로운 어떤 충격을 뭐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안기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뭐 우리들은 그 내용들을 좀 뭐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아마 이러이런 내용들이다 하고 알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줄리 사건 때도 보면은 그걸 좀 부풀리다가 그걸 하나의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다가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무슨 벽화 그리고 어찌다가 아주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뭐 허위 경력 사건에서는 재미를 좀 봤고요. 그러나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방송 금지 일부 내용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지만 어차피 대선에 가면 그 내용들이 다 돌아다닐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서울 소리나 MBC만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열린공감 TV도 갖고 있고 민주당도 갖고 있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갖고 있을 건 뻔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또 대선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본래 악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이용하려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수법이 굉장히 야비하거든. 국민들이 또 그 점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한다고. 야비한 짓, 비열한 짓 이러니까 그것도 또 세상에 말이지
아무리 뭐 윤 후보의 부인이든 누구의 부인이든 여성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까발렸다. 그다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명색이 공영방송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공영방송 MBC에서는 저 이재명 형수욕설도 같이 방송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방송하겠다고 예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손님까지 끌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함구를 하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점도 분명히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심판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녹음 파일 문제는 윤석열 쪽에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씨 쪽에도 지금 녹음 파일이 이번 대선전에서 이제 본선전에 가면 이게 상당히 뭐 핫 이슈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공식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최초로 그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어떻게 보면 의문사한 이병철 씨 이분이 지금 그 녹음 파일을 6개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 3개가 공개가 되고 나머지 3개는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3개 중에 뭐 48분짜리를 지금 뉴데일리 같은 데서 완전히 다 이렇게 풀로 공개를 해놨던데 거기 보면은 이태영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또 해경문 김씨 사건을 같이 변호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현금 3억에 20억을 받았다. 그게 뭐 기정사실화된 차원에서 서로 이 얘기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았구나 이런 게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3개 파일이 또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해경궁 김씨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다. 그게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녹음 파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족들은 뭐 의시해서 그런지 그건 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전에 이제 그 파일을 근거로 해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3개 또 구우면은 거기에 가장 핵심은 해경궁 김씨 사건 그 내용이 나오면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뭐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녹음 파일 가지고 또 한바탕 붙게 생겼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번 대선 같은 대선은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어쨌든 하는 짓이 말이죠. 특히 그건 또 뭐냐면 직접 어떤 그 의혹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변호사비 대납 그 의혹은 옛날부터 나왔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그 이용돼야 되죠. 그다음 국민한테도 공개돼야 되는 것만 한데 개인적으로 했던 전화 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 막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공개해야 된다. 그건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하는 거고, 뭐 제가 윤석열 후보는 특히 그쪽을 뭐 두둔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그 후보의 이야기는 물론 그 당사자 이재명 후보가 통화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제3자끼리 이야기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뭐 나를 왜 의심하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겠지만 그게 어떻게 진실을 담보하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 그 자체가 의혹 사건으로 제기된 상황에서는 증거 자료로서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뭐 이재명 씨가 이병철 씨 죽으면 나하고 관계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미 사건화되어 있고 그 당사자가 이태영 변호사 아닙니까? 이태영 변호사의 녹음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건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이런 같은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걸 녹음해서 공개한다는데도 그 의미라든지 그 가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거는 성격이 다른 문제니까 그걸 같이 섞어가지고 만약에 니들은 왜 그걸 공개했냐, 나는 우리는 왜 이걸 공개 못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 너무나 안 알려지고 너무나 쉬쉬하고 감춰진 게 많다는 이런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되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되면 다 국민 앞에 공개하라 이거죠. MBC가 공영방송이려면 그것도 다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병철 씨가 갖고 있는 이런 녹취록 말고도 그 굿바이 이재명인가요? 그 책을 써갖고 아주 히트를 친 정영아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뿐만 아니라 이재선 씨 형에 대한 그런 그 언쟁을 하면서 쌍욕한 거, 그런 녹취 파일도 다 공개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그 이재선 씨의 딸 조카하고 했던 그런 녹음 파일도 나더러 다 있지 않습니까? 정영아 변호사에 따르면은 그 외에도 뭐 수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그 책에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번 선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거티브전으로 이렇게 얼룩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이병철 씨의 의문사가 터지니까 이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또 터져 나오고 또 저쪽에서도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녹음 파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형수라든가 또 형하고 이렇게 벌였던 여러 가지 녹음 파일들도 공개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이렇게 알려진 거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녹음 파일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네거티브전에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 대선이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재명 형수 욕설도 그렇지만 피해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당했다는 걸 자기가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니 기자라는 저 직책을 가지고 가서 저기 자기 말 맞다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낚시해가지고 했던 그거하고 파일을 공개하는 거하고 다른데, 이럴 때쯤 되면 명색이 집권당이라면, 집권당이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집권당은 아무 말도 안 하냐 즐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 선거를 타락시키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정당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후보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집권당이 말이죠. 좀 보니까 집권당의 후보하고 집권당이 좀 더 보면 비겁하고 비열한 것 같아. 대선 후보 부인을 둘러싸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 자체가 좀 진짜 안타깝습니다.